이제 개장 후 딱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장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 반등이 좀 아쉬운 가운데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네. 미국장이 좀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지수 자체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켰는데 지금 이제 지수가 다시 좀 보합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에 좀 급승했었던 그런 섹터들도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으면서 좀 많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미국장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는데 이런 코로나에 대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이런 코로나 변이가 더 확산이 되면서 이런 경기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점프를 할 만한 재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미국장인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움직임들에 따라서 지수의 이제 향방이 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지금 이제 3,300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주도 섹터가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포함한 이런 주력 섹터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지수가 다시 3,300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지수의 상방 가능성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개별적인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테마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저는 약간 홍수로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올 때는 막 파도처럼 오다가 지나가면 약간 폐허처럼 남는 것처럼 정말 주가들이 조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빠른 순환매에 따른 빠른 대응이 반드시 좀 필요한 장이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물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 포인트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업종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요즘에 정말 핫하긴 합니다. 어제 정말 강했고 오늘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덱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이쪽 네. 메타버스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 섹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적인 그런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대기업들, 각종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엮어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관심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품을 좀 제공을 하는 업체들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수요도들은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의 산업적인 성장성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각 리서치 회사들에서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너무나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관련된 또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더 했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든지 이제 각 기업들, 뭐 이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엔터나 이런 쪽에서도 뭐 사인회라든지 합자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게 될 때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산업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쪽인데 일단 뭐 시장 측면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 나올 때가 좀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에 한번 급등 나오고 한번 조정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점부터 거의 60% 정도가 올랐고요. 네. 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벌써 이제 이 거래일 동안 해도 한 40~50% 올랐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장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좀 순환매가 빠르지 않는 시장이라면은 이런 지속성이 좀 더 강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하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들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현금 보유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오늘 장에서 20%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사실 이렇게 10%씩 눌리기 시작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적인 또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단기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저희가 첫 번째 특징 업종으로 만나봤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엔터주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간에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엔터 한사뿐만 아니라 이제 4사가 전부 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엔터 섹터가 많이 눌렸었던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인데 백신 접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뭐 4분기에 바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4차 변이가 4차 이제 팬데믹이 다시 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프라인 매출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견조한 팬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IP들을 활용해서 수익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엔터사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음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들이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음반 판매에 따른 이런 고수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온라인 쪽에서 뭐 사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었고요. 또 온라인 콘서트들도 좀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코로나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로 간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주력 매출원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기존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키워놨었던 이런 온라인들 그리고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섹터적인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든 상황들이 유지가 되면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레저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섹터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뭐 주력 아티스트들 부분들을 좀 주력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요. 엔터주들이 이제 갈 때 SM이랑 하이브가 좀 대장주의 성격으로 갔었는데 네. 그 뒤를 YG 엔터테인먼트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신고가 패턴을 그려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 넘는 강세를 보이며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백기에도 좀 탄탄한 실적이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네. 하나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이제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3분기에 이제 완전체와 또 이제 리사 솔로가 네.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이제 주요한 아티스트들이 좀 복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이런 활동이 없는데도 견조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유튜브에 대한 그런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덤을 활용하게 된다라면은 뭐 IP 부분을 이제 판매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SM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SM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JYP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이제 이사에 비해서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키높이 부분도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 부분에서는 가장 좀 적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 아티스트를 좀 보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에 또 신인 걸그룹도 이제 라인업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는 무조건 홀딩인가요? 지금 상태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홀딩을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M이 엄청나게 좀 탄력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이상으로는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 라인을 충분히 좀 뚫어줄 수가 있는 게 뭐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트레저 동 뮤지션, 뭐 이제 아이콘 위너 등 이런 또 주요 아티스트들도 올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아티스트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좀 친숙하고 좀 좋은 노래 많이 하는 그런 또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블랙핑크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라인업이 또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 본다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전의 엔터사들이 아닙니다.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새벽에. 네. 오늘 뭐 그와 같은 흐름을 하는 건가요?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항공주들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도 꿈틀꿈틀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느끼시고 있을 거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트래블 버블이 그래도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고 6월 30일에 이제 사이판과 이제 진행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트래블 버블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뭐 면역 백신 관련된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이런 증명서들을 바탕으로 여행을 다니게 됐을 때 해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국내에는 지금 견조하게 여객에 대한 수요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제선을 얼마나 좀 많이 활용하느냐인데 어차피 주력 매출도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트래블 버블을 바탕으로 이런 회복세들이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사들과 LCC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에 대한 그런 견조한 수요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현금 창출이 되고 있는데 L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주주 가치가 좀 희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반등 같은 경우 특히나 서학 쪽에서 항공이나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트래블 버블이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여행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섹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휴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를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그쵸. 상당히 큰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일단 휴재를 탐내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삼성물산이 휴재를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이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인수 참여를 검토한
일반 반은 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휴젤의 인수 이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네. 이거는 대우건설 쪽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약간의 주가에 좀 출렁이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꽤 나왔죠. 그러니까 인수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주가의 급등락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불발 이슈들이 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주가의 출렁거림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수 이벤트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단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휴젤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보틀로늄 톡신이 국내에서 1위 기업이고 뭐 태국에서도 점유율 1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메디톡스랑 아시죠? 그 소송건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좀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좀 리스크는 있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톡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필러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랑 유럽 쪽도 지금 출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마켓 시장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당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인구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비율만 맞춰지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산업 자체가 헬스케어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섹터 성장감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내가는 이벤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의 인수 모멘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언론의 단독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기사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시 내용과 회사 입장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개장 후 1시간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